요즘 세상살이가 참 팍팍합니다. 그죠?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어하고, 뭐, 정치도 막 그러고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간혹 우리 텔레비전을 뭐 이런, 기타 뭐 어떤 매체를 보게 되면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요즘 같을 때는요. 아주 영험 있는 무당님의 부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로라도 받게요. 그게 아니면은 왜 있잖아요. 기도빨 좋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해요. 그냥 뭐 이게 하도 그냥 왔다 갔다 뭐 어지럽고 정신없고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겠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무한 위로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좀 빨리 안정화되어서 좀 이 서로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314회차 되게 많이 왔습니다. 박정서입니다.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들 건강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보내세요. 아주 즐겁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아시죠? 여기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용을 눌러주시는 필요 부탁드려 봅니다. 살찌는 미술만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 그림을 막 그리다가 보니까 미술 작품에 꼭 의미를 담아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다 민화와 풍속화, 민속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2달 정도 남았죠? 2달 정도 남은 2024년도 막바지에도 현재도 아트페어는 여전히 개최되고 있고, 가을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 다양한 전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 뭐해요?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판매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이 발전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거나 말 경제와 상관없이 전시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작품 설명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게 뭔 의미를 담고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 작품을 제작하거나 그것을 거래하는 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은 이럴 때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말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아닌 것도 붙여야 됩니다. 좀 애매합니다. 근데 예술가님도 화가님도 그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는 엄마, 여기는 아빠, 파란색은 행복, 노란색은 즐거움, 이게 이런 의미를 하나하나 담아가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거든요. 물론 도상이 중요한 종교적 개념이나 여타의 목적적 미술품이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상이나 목적성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적 관점에 있어서는 의미를 담아야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현대미술 와서 그러지 않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그냥 그립니다. 그냥 그리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내죠. 나의 세계관이 이러이러하니까 그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폭발적 행위의 결과물이 미술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현대미술에 와가지고 의미 없음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려지는 그림들, 비구상이라고 붙여지는 것들 하도 많다가 보니까 추상 안에 뭐냐 하다 보니까요, 의미를 좀 담으면 안 될까라는 이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됩니다. 그림을 목적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적으로 그리는데 의미를 담으면 어때?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입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의 미술 감상 시간에는 여전히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논하고 설명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종교를 설명하거나 의미를 전파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을 왜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미술 시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인상주의 즈음에 이르면은 미술 감상에 대한 설명이 끝나버립니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설명이나 의미가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경이나 예술가의 가치에 존재하거든요. 그림 자체만을 두고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현대미술 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자꾸 세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소대에 두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있는 전통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나입니다, 미나. 우리나라 생활미술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현재 미술로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늘 하는 생활미술과 엘리트 미술로 구분되었을 때 엘리트 미술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담당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술시장 주변에서 미술 입문에 가장 편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나가 그렇잖아요. 접근이 쉽거든요. 그리기도 쉽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본 뜻을 색칠만 하면 그럴듯한 그림 한 점 완성되거든요. 예전에 돌아가신 밥 아저씨가 참 쉽죠 했던 게 쓰일만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미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전통적 개념에서의 전승회화로서의 미나와 그냥 일반인들이 그리기 쉬운 생활미나, 생활미술로서의 미나, 엘리트 미술로서의 미나를 좀 현격히 구분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주요 핵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두는 것까지 다 인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걸 포함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턱 깨놓고 속바지 보고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미나 하시는 분들 지금 정체성 없죠? 미나가 뭐냐? 많은 연구가 있긴 합니다만은 명확히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현대 미나라고 열심히 하면서도 좀 다르게 하십시오. 뭐가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현대 미나요? 전통 기법으로 까치 호랑이 자리에 댕댕이 그려놓고, 그럼 현대 미나가 될까요? 현대가 될까요? 아니면은 미나의 배경으로 서울 시내 전경을 넣으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년의 현대 미술, 일반의 그림들과 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미나라고 하는 변별력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의 이 전통적 전승적 미나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정답이랑 정확하다 그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를 몇 가지 내려가면서 좀 구분 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미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염원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가장 기본의 핵심 요소로 깔고 가자는 거예요. 염원이 담겨야 미나다. 근데 옛날에 문에 붙이는 문배 그림이나 입신양명을 위한 병풍이나 가리개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새해가 되면은 대들보나 기둥에 붙였던 새와 그림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미나라고 했었거든요. 풍속화나 민속화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와서 풍속화도 미나다라고 하면 그러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관여할 분이 아닙니다만, 미나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통 기법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풍속화와 민속화와는 분리시켜야 한다. 우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그려내는 것이잖아요. 민속화라고 하는 건 다양하죠. 많죠. 근데 여기에는 현재를 그리는 풍속이 아니고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현대 미술의 일환으로서 민화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염원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현재의 이미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와는 다른 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뻔떠서 그냥 그리는 생활미술로서의 민화와는 또 다른 의미로 말입니다. 농악을 그리던 풍속화에는 BTS 그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 제가 많이 지나갔었죠. 코로나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면 풍속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민화는 그것과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현대미나 하면은 온갖 구설이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대라는 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미나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시대 미술과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서 그냥 지금 이야기 던져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일을 말하는 이유가 동시대 미술이나 현대 미술이 갖지 못한 의미 미술에 대한 독특한 세계관이 민화에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뭐 다른 사람 많이 그럴 거예요 아마. 세상을 평면성으로 바라보는 기법이나 사회적 계급에 상관없는 염원 등의 의미를 강조 발전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통 사람의 취미처럼 그릴 수 있는 생활미나 아무나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정통적 개념과 기법을 그대로 보존과 보존을 함께하는 전승미나 현대미술의 포괄적인 수용을 위한 민화로 구분 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염원의 의미가 강조되는 우리 미술이 우리나라 미술의 한 부분으로 차지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된다면요. 굳이 현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민화라고 하면은 이미 알려진 상태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염원과 기원과 축원에 대한 의미론적 회화 세계는 좀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국 미술의 한 부분으로서 발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